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과 레바논 사태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미국의 최후 통첩, 이란 협상, 타결도 무의미하다. 결국 힘으로 결판난다. 그리고 미국은 손을 뗀다. 레바논 가스전 장악 음모, 그리고 문병준 대사의 기만, 추가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바논 지도 애플맵입니다. 애플맵은 여전히 지역명을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플에 이제 경고를 하고 사용을 중단하겠다 이런 경고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레바논 지역명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완전히 합병하겠다. 일단 이쪽의 마을들 완전히 이제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그 물리적인 작업을 이스라엘군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인권단체가 백악관을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 협조하고 있다. 엄청난 사태입니다. 인종청소가 바로 이겁니다. 인종청소라는 게 사람을 꼭 죽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동시에 쫓아내는 것. 이건 역시 이제 크게 에트닉 클린징에 포함되죠.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에트닉 클린징입니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모두 마찬가지죠. 이 주범은 일단 이스라엘 정부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 이스라엘이 미국을 조종하는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조종하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이제 이 그레이 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후자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국가가 사실 진짜 주이시들이 아니죠. 가짜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짜들이 오고 믹싱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이 미국의 거대한 중동 지역에 박은 항공모함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지배하고 정치인들을 주무르는 집단이 그들이 이제 이 금권 세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묘한 역학관계, 또 유럽으로 오면은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 있죠. 자,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에트닉 클렌징이고, 지금은 21세기 서구에서는 문명이다, 문명 시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 서구가 이런 작업에 이제 암묵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상, 레바논은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가 강합니다. 거의 한 50% 정도 되죠. 베이루트 지역은 좀 이제 밀집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주이시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종교를 잠깐 떠나겠습니다. 어떤 역사와 뿌리, 기독교적인 전통, 이게 이제 레바논에 있습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거죠. 이쪽을 글자 그대로 이제 아나키스트적인 황무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언가 노립니다. 일단 영토 사이즈도 있습니다만 르반트 가스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멜로니. 어쨌든 이제 멜로니 이탈리아는 이 캐톨릭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이렇게 크게 기독교가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를 방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이탈리아 내 정치 역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멜로니는 이스라엘과 이제 군사 협력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트럼프에게 이제 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죠. 스페인 역시 캐톨릭이 이제 뿌리박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문병준 대사 얘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조금 이제 부드럽게 완화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작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외무부 늘공과 어공이 있죠. 어공은 이제 정권을 잡고 갑자기 이제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들, 어쩌다 공무원. 늘공은 원래 외무부에 뿌리박은 조직입니다. 저는 동맹파, 자주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늘공으로서 이제 외무부에 외무고시를 치고 들어가신 분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는 그분들의 국익을 대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직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이제 외부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무언가를 밝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상황이 이렇다,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즉, 이 정치적인 이제 국가 차원에서 편향성, 그것을 담아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 이제 현직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포머티브하게, 즉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것처럼, 자, 이제 사태를 인포머티브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인포머티브하게 본인을 가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인 글에는 명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을 빠뜨리고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것은 이 정부 이제 이 늘 공무원들이 상황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외국의 레바논 상황,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라는 겁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고위 외교관 대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분 두 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 자제가 이제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 그분들 이제 YS 정권도 그렇고 DJ 정권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대사직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좀 푸념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그때 말이야 다들 이제 이 외무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 미국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영주권 만들고 그리고 출산이지 아니면 이제 미국에 주재하는 거 샌프란시스코 영사로 주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미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 출생하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이 미국의 관리들에게 좋은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자식들 명문대 보내고 이렇게 다 했는데 나는 그때 이제 고지식했어. 야,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고지식하게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퇴하셨죠. 그래서 이제 고위 외무부 관계자들 모이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술 마시면서 전부 이제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시카고 대학 나와서 미국에 어디 교수직을 하고 있고 어디 근무하고 있고 닥터가 되어 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자기 자식 자랑을 주로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식들 고지식하게 한국에서 대학 보내고 군대 갔다 오고 자, 그래서 이제 좀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이렇게 크죠.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탄해서 야, 내가 좀 그때 이 눈치껏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살아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이제 좀 분들 두 분 봤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한국의 늘 공무원 이들이 상당히 이제 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연관되어서 무언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특히 외무부가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바논 사태 우리는 진짜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텔레그래프지 언론. 텔레그래프지는 미국 백악관 그리고 이스라엘 편드는 바로 그 언론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문병준 대사는 아주 이제 헤즈볼라가 금세 사라질 것처럼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없애버릴 것처럼 그래서 이런 글을 쓰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와, 대사님 감사합니다. 짝짝짝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헤즈볼라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레바논 역학관계 여기서 본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레바논 내 주민의 3분의 1 정도 되는 시아파 이들에 대해서 에트닉 클린징이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레바논에 대한 영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대리군을 이용하는 겁니다. 점령 야욕 즉 영토 탈취에 그런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하는 레바논 국민들 시아파든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병준 대사의 착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텔레그래프지까지 이런 기사를 이거 얼마 전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레바논은 이란인을 추방할 수 없다. 자, 이란 대사입니다. 레바논 정부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래가지고 이제 이란 대사 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겠다. 국민들은 웃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사관이 있으면 그 주변의 레바논 주민들, 여긴 베이루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인 거죠. 여기에 인간 띠를 두르고 이렇게 이제 다 그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도 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레바논은 이미 나라가 쪼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바논 정부가 공식적인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이것을 다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이들 세력을 강제로 이제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났으면 결국 내전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전이 터지게 되면은 누가 이길까? 베이루트 이 중앙 정부가 이긴다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오히려 헤즈볼라가 역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극이 터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짜 노리는 것은 레바논에서 내전이 터지는 거다. 즉 기독교 세력과 시아파 세력 혹은 이제 헤즈볼라에 연계된 수니 아랍 또 기독교 세력 별도로 있습니다. 이들끼리 내전을 해서 이제 알아서 스스로 망하도록 이것을 원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망하면은 가서 이제 영토를 먹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는 레바논에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반트 지역 가스지대의 이권 때문인데 레바논은 어쨌든 전 주인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여전히 이제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고 이 프랑스는 물론 이제 기독교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시아파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늘 인도주의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레바논에 이제 이 가스지대 이것이 이렇게 병합되고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역시 과거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어쨌든 프랑스도 지분이 있는데, 자, 이들 서구 국가가 레바논 중앙정부에 돈을 대줄 테니까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켜. 이 뜻은 중앙정부에 무기나 군사자금을 줄 테니까 싸워라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제 중앙정부는 그것을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죠. 왜냐하면은 내전을 한다. 이건 지금 이게 뭐 중앙정부가 있고 소규모의 어떤 지방의 반란군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레바논 자체가 이렇게 뭐 2개, 3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텔레그래프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병준 대사는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없어진다. 레바논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나 이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희망찬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한국의 K-시오니스트죠. 이들은 우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대중기만 이런 유치한 짓입니다. 지금 이 헤즈볼라 얼마나 빨리 이제 복원이 되었는가. 지난번에 페이저 사태죠. 삐삐 사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헤즈볼라가 빠르게 복원된 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진 이거 이란 아닙니다. 이 베이루트입니다. 베이루트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무기가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 문병준 대사는 이제 헤즈볼라의 무기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아사드 시절보다 더 쉽게 들어가고 있더라.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이시스 무슨 스탄 국가들 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온 투르크 용병들입니다. 이놈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에르도안이 지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알아서 이제 약탈을 하는 거죠. 돈 좀 집어주면은 그냥 무기 들어줘. 그리고 이들이 이제 무기를 헤즈볼라에 바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 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올립니다. 이렇게 시리아에서 쉽게 무기가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병준 대사는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36년 동안 계셨으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의 공무원들이 좀 그렇죠. 이것이 레바논의 현실이고 이거 다 텔레그래프지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편을 드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자, 무기를 이제 많이 성공적으로 숨기고 밀수하고 있다. 시리아 땅 밀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시스가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 아이시스는 용병이죠, 지금. 자, 그리고 이 이란인들이 헤즈볼라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어쨌든 텔레그래프지는 이스라엘의 편을 들기 때문에 뭐 이란인들이 투자를 해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이클 영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서구의 이제 시오니스트입니다. 자, 그러나 헤즈볼라는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지난번에 이제 주민들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육군 사령관 이 루돌프 헤이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헤즈볼라군과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잘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레바논 내에서 좀 인망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대통령에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도 높은데 자, 시아파 공동체 레바논 국민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같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폭탄에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 이제 베이루트에 폭탄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 레바논 국민인 헤즈볼라의 공격을 한다. 이거 말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서구가 그렸던 구도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실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인체 모든 뼈를 가지고 이제 저항을 할 거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항하면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이 청소가 되고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국토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의 어린이들입니다. 지금은 뭐 죽었지만 이 나스랄라의 사진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 텔레그래프지도 레바논의 휴전 여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게 눈에 빤히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것을 밀고 있다. 이것을 헤즈볼라나 이란도 용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은 다이렉트로 이란과의 종전협정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란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서로 기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슬람아바드에서 이제 회담이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도 저는 뭐 이렇게 무시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판은 물리적인 힘 그리고 전투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총화 이걸로 결정이 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무게축은 어디로 기우는가? 그리고 의지 투쟁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흐르는가? 자, 전투 의지가 충만한 집단들 이란이 있고 후티 뭐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있고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니 아랍은 분열되어 있고 이들은 겁 많은 이제 아랍 돼지들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기독교인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 이쪽의 싸움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국군, 일본군 그리고 서유럽 군대가 들어와서 이란과 지상전을 감행하고 이런 이제
이런 3차 대전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누구도 여기 이제 쉽게 발을 이제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상전을 하게 된다. 이건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도 휴전협정을 위반했죠. 그리고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이스라엘 군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은 그냥 회담으로 풀린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레바논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미국은 이 둘을 합쳐서 자, 이제 레바논에서 만약에 이제 내전을 일으키면은 레바논 중앙정부군을 돕는다. 뭐 군사적으로 돕고 이제 이스라엘군과 손을 잡고 헤즈볼라를 없애자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레바논 중앙정부는 그럴 정도 이제 무력을 갖고 있지 않고 일단 전투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아파 국민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레바논 내에서 이들은 뭐 서로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국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U가 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뭐 EU가 제재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할 것은 다 했죠. 결국 뭐 개별 인물들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너 자식 혹시 프랑스에 있어? 그러면 그 계좌 동결 뭐 이런 식입니다. 유치한 짓이죠. 이미 제재란 제재는 다 때렸기 때문에 이런 거 해봐야 큰 의미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유대인이 가자 지구 180만 명 이상의 이제 팔레스타인들을 굶주리게 하고 육지, 바다, 공중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한 지구, 레바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후로부터 단 하나의 제재도 받고 있지 않네?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옐로존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이 여기 있습니다. 남쪽 지역.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쪽은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제 버퍼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가나 게스 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르반츠 지대, 게스 지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레바논 앞바다 시리아 쪽 이쪽은 아직 뭐 채굴해서 뭐 이게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버님이 이미 시작했죠. 그리고 가자 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자나 이제 레바논 작전 이건 모두 게스지대와 관련된 거다. 자, 이쪽에 이제 엄청난 이권들. 그런데 이것은 여러 나라가 이제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 그리고 이집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집트를 이제 미국이 엄청 달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집트 역시 수혜를 누리죠. 그러나 이쪽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이것은 배제할 수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점령했다 돌려주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무시무시한 파트너가 있죠. 바로 이 터키입니다. 터키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 터키 입장에서는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이건 역시 이제 터키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의 섬들 이런 어떤 터키 나름의 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르반트 지역. 자, 지금 시리아를 터키가 이제 어느 정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쪽으로의 진군 이것을 터키가 용납할 수 있을까? 레바논에 이미 들어온 것도 터키 입장에서는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큰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뭐 저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큰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의 충돌. 레바논 앞 이렇게 이제 광구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마 아직 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탐사를 해서 확인한 거 바로 이 카나입니다. 이 카나 이쪽 지역을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쪽에 이제 버퍼를 만들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함께 통제하게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가스를 채굴해서 유럽으로 연결한다. 러시아 가스를 막고 이쪽의 이권을 가지고 유럽을 통제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의지 동시에 프랑스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가 또 이것을 용납할 수 없죠. 이쪽에서 하면은 다이렉트로 키프로스를 거쳐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터키를 쏙 빼놓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큰일이 결국은 터질 것 같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 사이, 미국도 이제 동시에 개입할 겁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 2부로 나누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이란과 중국의 최후 통첩, 미국과 협상 이런 내용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